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월요일 촬영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약 일봉상 단기적인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을 아시는 분도 좀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바이낸스 관련해서 입출금 문제가 퍼드로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퍼드인지 아닌지는 결국 나중에 시간이 흘러야 알겠지만 공교롭게도 일단 바이낸스에서 입출금이 멈춘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일단 트위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이 발표가 됐고요. 이 퍼드가 나오자마자 또 바이낸스 출금 문제 관련해서 창평자오, 이제 바이낸스 CEO죠. 직접 트윗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결국 이게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트윗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은 분명히 비트코인 현재 장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5월, 6월은 딱 하나만 보고 제가 시장에 접근하면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바로 비트코인보다 알트장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포인트는 모든 코인이 오르지 않을 거다. 특정 알트들만 오를 수 있는 장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손절가만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진아 전문가가 5월 6월에는 알트장 온대, 알트 빨리 사자 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안내를 드려야 손실을 또 최소화할 수 있고, 좋은 소리보다 쓴 소리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전체적으로 투자자분들의 손실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정확하게 투자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영상 마지막에는요, 지금 이번 주 주말에요, 워렌 버핏이 주관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에 연례 회의가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오늘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일단 비트코인으로 상황을 다시 돌아가 보자면, 예상대로 금리가 반영되고서 또 반등이 살짝 나왔었거든요. 반등이 나오고 다시 추가적으로 돌파하려고 하다가 또 삼각수렴에서 갇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또 하락으로 갇히고 있어요. 여기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손절가는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이 채널 라인이 벗어나는 구간, 이 구간이 이제 마지막 손절 구간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게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이 라인을 벗어나면요, 그때는 정말로 큰 하락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계단식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3,630만 원을 계속적으로 손절가로 말씀을 드렸고요. 손절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을 가지시는 게 뭐죠? 100% 손절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100% 손절하고 반등 오면은 투심이 다 무너진다. 그래서 항상 50% 전략으로 취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비트의 대응법이에요. 근데 알트 중에서는 이미 선행해서 무너지는 애들이 있어요. 잘 볼게요. 스토맥스만 보더라도 이미 삼각수렴상 비트보다 더 빨리 빠지고 있어요. 이런 애들은 당연히 손절가가 이미 지나고 있죠. 그러면 이 손절가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뭐로 보라고 했죠? 바로 월봉상 직전 저점을 깨느냐 깨지 않느냐. 이게 결국 비트코인으로 따지면요, 비트코인의 월봉 3600 라인이죠. 아까 30만 원의 손절을 하라고 했죠. 똑같습니다. 월봉이 상승을 하기 위해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캔들이 더 커져야 한다. 그래야만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기 너무 어려우니까 봉을 봐라. 큰 봉을 보면 이해가 된다. 연봉을 보면요, 이미 위에는 다 매도 구간이기에 올라갈수록 매도를 해야 한다. 6개월 봉이 이제 이번 달에 생성되는 봉이 이제 2달 남은 6개월 봉의 차지예요. 결국 윗꼬리를 얼마나 다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이 위로 가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이 눌릴 때 알트코인에 대한 횡보가 나오는 구간에서 알트들이 올라갈 수 있다.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뭐 카바와 이렇게 유입된 애들도 쏠 수 있었고요. 뭐 정말 다양하게 지금 쏘고 있었죠. 스택스도 그 사이에 또 반등이 오기도 했었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차트를 볼 때 딱 하나, 월봉이 직전 저점을 깨는 상황이면 50% 손절을 하시고 다시 잡는 게 훨씬 더 이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손익비가 너무 커져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더리움 차트 이거 그려드리면서 기억나시죠? 목표가까지 왔고 이제부터 눌림을 오는 이 차트를 봐야 하는데, 똑같이 월봉의 저점이 깨지는 구간에서 차트를 보면 조정인지 눌림인지를 알 거예요. 결국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차트가 그려지고 있는 차트잖아요. 만약에 이 차트가 상승을 하기 위한 차트라면은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버틸 거예요. 다른 차트들도 다 마찬가지로 나올 겁니다. 직전 월봉의 저점을 깨는 봉을 찾으면 내가 지금 손절선에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고요. 만약에 5월에 버티는 흐름이라고 하면 5월이 양봉이 날 겁니다. 그리고 6월에
상승형 차트가 만들어져서 눌림을 받을 건데요. 만약에 5월에 음봉으로 떨어지면 6월은 반대로 이제 하락세가 더 짙어지는 구간이 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는 게 다 뭘까요? 바로 계속적으로 눈에 말씀드리는 FOMC 금리예요. 아니 지금 금리 최종적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끝났어요. 5월 FOMC는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점도표에 분명히 도달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3월에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죠. 우리 5.25%까지 발표할 거다. 최종적으로 그들이 목표했던 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번 파월에서 중점적으로 말한 게 뭐였냐면 6월에 인상 중단 가능성을 분명히 언급한 것은 좋은 의도이지만 연내 인하는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간다고 생각할게요. 이 승객들이 이렇게 타고 있으면요. 비행기가 우리가 이륙을 할 때나 착륙을 할 때나요. 어떻게 올라가요? 비행기가 수직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진 않죠. 하강을 할 때 수직으로 내려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다 경착륙, 연착륙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도가 뭐냐면 스무스하게 올라가면서 가고 스무스하게 내려와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는 다 알아요. 인하를 한다는 거는 이제 다 알고 그러니까 언제나의 문제인데 그 언제나의 문제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내려오냐예요. 근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내리면 수직 착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자연스럽게 올라갔고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인하한다는 기대가 너무 커지지 못하도록 계속 여지를 열어주면서 천천히 스무스하게 내려와야 하는데 그게 일단 5, 6월은 아니고 이 5월, 6월 동안에 노력을 하면서 인하를 반영하면서 괴리감이 커지지 않도록 천천히 내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5, 6월에 다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 시장이 스무스하게 내려오지만 이 스무스한 동안 천천히 결국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열어져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순간에 폭락을 하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 한번 이거죠. 나는 지금 이제 올라갔고 이제 목적지까지 스무스하게 일단은 다 올라간 상태를 가고 있어. 그래서 일단 목적지가 내려간다는 건 아는데 언제 내려갈 거야? 이거가 지금 남은 상황에서 여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평행을 가고 있는데 지금 난기류를 한번 만나서 한 번 더 폭등을 했다가 한번 다시 내려오느냐 아니면 그냥 바로 내려오는 이 순간인데 지금 잡아들였던 비트와 알트의 손절선은 딱 지금 그 기준을 세우고 하는 단계라는 거죠. 결국 최종 목적지는 뭐다? 목적지는 하락이다. 그게 지금 단계별로 하락의 초입군지 아니면 폭등을 하는 5, 6월에 껴있는 건지 요 구간에서 내가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 다음 트레이딩을 하라는 거고요. 연준은 결국 선택한 건 인하고요. 이 시장에 대한 반영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모두가 인하한다는 건 이제 알고 있다. 결국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코인이 오르지 않을 거고요. 특정 코인이 누가 오를 것이냐. 그거의 기준점이 월봉 양봉을 기다리는 거. 그리고 손절해야 하는 종목들에 대한 얘기도 계속 말씀드렸죠. 월봉이 직전 봉이 깨지냐 깨지지 않느냐. 결국 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월봉이 아직 많이 남았죠. 이런 애들은요. 5월에 버티게 되면 6월에 폭등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코인들은 지켜봐야 하는 코인인 거고요. 깨지는 코인들은 50% 손절을 하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다시 매집할 수 있는 눌림인지 이게 그냥 눌림인 건지 아니면 하락을 돌아서는 포인트인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는데 저는 4월에도 혼자 계속적으로 주장을 한 것처럼 5월은 계속 주장해요. 5, 6월은 시장이 많이 흔드는 부분인 것 뿐이지 이게 지금 하락이라고 논하기에는 좀 너무 이른 것 같고요. 그냥 월봉이 양봉으로 끝나는지만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알트들의 조정인지 하락인지를 체크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예시로 들어야하는 게 계속 비행기. 우리는 이미 최종 목적지까지 고도에 올려놨고요. 그 고도 안에서 목적지까지 가고 있다. 근데 이 고도 안에서 한번 뛰었다가 내려올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부터 목적지까지 하락을 하는 이 터닝 포인트 중에서 5, 6월을 맞이하고 있는 거니까요. 너무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정확한 전략을 따지고 이 단기 매매에 대해서 가져가되 공통적으로 저는 주장하는 건 최종적으로 저는 하락을 보고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고요. 내가 이 안에서 어떤 트레이딩을 하고 있느냐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요. 매년마다 엄청난 얘기들을 사실 많이 쏟아내거든요. 근데 특히 이번 회의에서 버크셔에서 워렌 버핏이 한 얘기가 진짜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버핏이요.
미국 경제 이제 놀라운 시기 끝나간다. 버핏이 누구냐면요. 항상 미국의 경제는 강하다를 주장하는 몇십 년 동안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이번에 미국 경제 시기가 끝나간다는 말이 했어. 근데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위험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 주주총회에서 나온 5가지 핵심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이거기도 해요. 미국 경제의 놀라운 시기가 끝나간다. 기축통화에 대한 달러의 패권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지만 미국 경제가 시기가 끝나간다는 얘기는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전망이 예상을 한다고 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그래서 현금 보유량이 역대 최고로 계속 올라갔죠. 다 팔고 있어요. 그만큼 제가 지금 멀리 보는 시장과 이 점이 굉장히 공통점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 할아버지의 나이 무려 몇 살일까요? 92세입니다. 92세. 92세 할아버지예요. 와, 저는 이게 걸어다니고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긴 한데요. 보통 저 같은 경우 이제 30 중반 이제 후반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사실 이 정도 나이 때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아직 정정하시고요. 아직도 햄버거 까먹고 계세요. 이런 분이 이제 나오셔서 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얘기를 듣다 보면 와, 정말 저는 이분의 해안이 정말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이틀 전에 이제 열렸어요. 일단은 이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미국 경제가 어렵냐고 전망을 하는 이유들이 나왔는데요. 결국 이게 코로나 때부터 올라가는 거기도 하거든요. 6개월 전만 하더라도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서서히 줄어드는 반면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꼈고 늘어난 수요에 맞춰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대기업들마다 과잉 재고가 쌓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만 예를 들어도요. 지금 팔지 못하고 있는 재고가 엄청나다라고 하죠. 결국 버핏은 이거를 이미 다 알고 있었고요. 올해 1분기 동안만 하더라도요. 17조 6,500억을요. 주식을 팔았어요. 근데 여기서 매도는 이만큼 했는데 매수는 얼마를 했을까요? 13조. 그러니까 판 거보다 산 거는 더 적어요.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는 목표치까지 고도를 올려놨고요. 한 번 더 상승이 있느냐 없느냐의 막바지 구간에 있었다고 했죠. 지금 목까지 놓은 거예요. 결국 버핏조차도 지금은 현금 보유량을 늘리고 매도에 있어서는 더 많고 매수는 신중하게 특정 종목들만 가져가고 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연준에 의해서 고금리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버핏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현금 보유량을 올려놨어요. 2021년 말 이후로 최대치이거든요. 결국 이 현금을 통해서요. 단기 국채하고 은행 예금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올라갈수록 버핏은 이자 수익만 해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이 질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은행주에 대한 질문이 나왔거든요. 요번에 SVB 사태 있죠. 실리콘밸리하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한 FRB에 대해서 미국 은행이 잇따라 파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버핏이 앞으로 혼란이 더 일어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결국 은행업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있기 때문에 혼란이 더 많아지는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은 세계 전체적인 자산 부분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은행업에 대한 투자에 훨씬 신중해졌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결국 이 질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산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데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추론해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버핏이 사랑하는 애플에 대한 거는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건 생략할게요. 애플을 버핏은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하겠지만 애플이라는 회사도 저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생략을 하고요. 그나마 가상자산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오늘 좀 다뤄보고 있어요. 또한 경기 침체의 우려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 버핏은요. 장기 투자한다는 건 누구나 아실 거예요. 버핏은 거시경제 예측은요. 자신의 가치 중심 주식 매수 전략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측보다는 그냥 정말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본인의 투자에 있어서 더 이롭다고 하는 투자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치 투자에 대한 명언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뭐였냐면 향후 내가 몇 년간 가치 투자를 할 만한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우문현답을 했냐면 가치 투자자들은요. 줄어든 기회를 놓고 경쟁하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더 적게 버는데 익숙해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보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지금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투자를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멀리 봤을 때 반감기 이후 계속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가치가 커질 것이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결국 멀리 보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 좋아요.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하겠지만 근데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 치고요. 몇십 년, 10년, 20년을 보고 투자하는 분은 저는 이 판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이 영상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분들을 제외하고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가치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의미심장한 말인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멍청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 멍청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우리에겐 더 많은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내가 하는 투자에 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고도의 최종 지점까지 왔어요. 여기서 내가 한 번 더 먹기 위해 들어가는 게 멍청하냐 멍청하지 않느냐는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구간이 상승보다는 하락이 높다고 보면 지금은 사실상 얼마나 전략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지가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이 기회를 주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멍청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멍청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멍청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버핏조차 본인을 뭐라고 했냐면요. 본인은 현명하지 않고 똑똑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어요. 대신에 현명해지기 위해 노력을 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버핏은요. 투자자가 펀더멘털을 이해하고 항상 학습에 전념할 수 있다면 비즈니스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모든 회사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소비자들의 특성과 투자자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부분을 포인트로 들면요. 결국 이게 돈이 들어오고 있느냐 들어오지 않느냐를 이해하는 능력만 있더라도 내가 최소한 읽는 거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결국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상자산이라는 시장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시장 전체로 보면 우상향을 할 것이라 보는데요. 투자자가 지금 어떤 특정 종목을 사고 존버를 해야 하는 기간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왜냐면 현재 시장은 정말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초기 시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시장에서 투자자가 과연 가치 투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살아남는 얘기는 뭐냐면요. 나는 100개 중에서 딱 하나밖에 남지 않을 그런 정말 가치 있는 회사에 골라서 투자를 한다는 건데 사실 저는 지금 가상자산 판에서 딱 두 개밖에 없다 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외의 코인들은 저는 살아남을지가 미지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결국 이런 시장에서 내가 접근해야 한 전략을 반드시 이해하고요. 이걸 이해해야만 내가 어떤 코인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무제표, 그 사업의 특성과 재무제표상 수익성을 바라보고 있는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코인 특성상에요. 카바, 휴먼스케이프 다 지금 어떻죠? 주위 떴고 유위 떴습니다. 언제 상패될지 모르고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제외하면 우리는 결국 지금 나머지 코인을 다 제외하면요. 없다는 거나 다름없어요. 결국 알트코인을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우리가 상승장에 1년에 두 번만 매수해도 똑같다는 원리도 다 이런 원리거든요. 제가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산업을 분석하고 이 산업에 대해서 미래가 있으면 왜 미래가 있고 하면서 투자를 한 이유가 정확하게 쓰는데요. 코인에 대해서는 항상 차트만 보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차트 외에 어떤 것도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비교해 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지금 코인판이기 때문에 오로지 차트로만 제가 영상을 찍는 것도 그 이유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을 통해서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인 철학 그리고 그들이 왜 이렇게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버핏이 미국 시장조차도 이렇게 놀라운 경제 성장의 시기가 끝났다라고 말을 했는지 잘 이해해 보시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다? 하는 것만큼 파는 것도 아니다. 바로 손절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상황이 변동은 없지만 반드시 주의할 거는요. 무지성으로 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꼭 이 영상 이해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비행기는 올라갔고 유지하고 있다 고도를. 그리고 내려올지에 대해선 정해져 있지만 수직으로 내려오는 비행기는 없다. 말 그대로 천천히 내려올 거다. 왜냐하면 내려온다라는 거는 비행기 탄 사람도 모두 알기 때문에 결국 그 기대가 잘 도착하겠지. 근데 언제 도착하느냐에 대해서는
천천히 스무스하게 내려오고 있는 이 상황을 분명히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급격하게 내려오면요, 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순간에 저는 분명히 한 번에 큰 금리 인하는 있을 거라 보고요. 그 충격을 받아내고 다시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 단계가 저는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역량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버핏으로 배우는 교훈 반드시 이해하시고요. 버핏조차도 경기 둔화에 대한 조짐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대부분의 대기업들뿐만 아니라요, 사업의 이익은 감소할 것이라 예상을 했고요. 현재 그러기 때문에 모든 대기업들조차요,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늘어난 기업이 열 손가락 안에 들기도 힘듭니다. 몇몇 사업 부분은 대부분 재고 쌓여 있고요. 이 재고조차도 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는 순차적으로 맨 나중에 오는 게 가상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볼 줄 아는 눈을 먼저 기르시고요.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천천히 우리가 금리 인상의 최종 목적지까지 왔듯이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같이 한번 맞춰보면서 언제 최종적으로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영상 보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